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 보육교사 포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Q&A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많은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Q&A는 주제별로 챕터를 나누어서 정리했어요. 개인정보, 초임교사, 경력교사, 수업, 취업, 그리고 슬럼프, 남자 보육교사, 유튜브, 기타 질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35살입니다. 다니는 원은 민간 어린이집인가요? 네, 저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꿈꾸셨나요? 제 꿈이 원래부터 보육교사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요리사, 사육사, 간호사도 꿈에 있었고 진로를 그렇게 정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유아교육과를 일단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보육교사,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서 유치원 선생님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올해로 8년 차입니다. 일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졸업식, 그리고 졸업 후에도 연락이 오는 제자들, 그리고 졸업식 후에 이제 학부모님께서 적어주신 감사 편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담임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 이건 모든 보육교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안전사고, 아이들이 다치면 일단 상처가 크든 작든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도 부모님도 모두 힘들겠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일단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 운동을 했고 주말에는 여행도 자주 다녔고 최대한 주말에는 좀 일을 내려놓고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결혼하면 애 잘 보겠다는 말 많이 듣나요? 네. 이제 아이랑 잘 놀아주겠다, 애 잘 보겠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잘생겼는지, 예, 잘생겼어요.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형, 일단 저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 좋겠죠? 무슨 학교, 무슨 과를 나오셨나요? 저는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워낙 잠이 없나요? 체력이 좋은 건가요? 체력이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잠을 오래 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잠자리에 들려고 누우면 이제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자는 스타일이에요. 대신 항상 늦게 자든 조금 일찍 자든 알람 울리기 전에 깹니다. 이거는 습관인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다음은 취업 관련 부분 질문인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고민이 됩니다. 어디로 취업해야 할까요? 유치원, 어린이집 둘 다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죠. 필요한 자격증도 다르고 원마다 운영 시스템도 차이가 많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은 교육 실습 때만 경험해보고 어린이집에서 쭉 근무를 해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질문자님께서 실습을 나가시겠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실습을 나가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일하는 선후배 분들께도 어떤 곳이 나랑 맞는지 잘 선택하셔서 취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아반의 장점이 있나요? 일단 영아반과 비교를 하자면 교사의 급여가 조금 높습니다. 일단은 누리수당으로 영아반보다는 조금 더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교사가 환경 구성이나 놀이 지원하는 것에 따라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놀이가 조금 더 확장되고 아이들끼리 놀이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점이라 하면
영아반보다는 좀 케어해야 할 인원이 많아지겠죠. 만 5세 기준으로 20명까지. 그리고 인원이 많다는 건 개인별로 정리해야 할 뭐 서류라든지 뭐 수업 준비라든지 만들기라든지 개인적으로 교사가 업무량이 조금 늘어나는 거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영아반, 유아반 둘 다 장단점이 있고 둘 다 힘든 건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한국보육진흥원에 취업하려면 어떤 자격증과 경력이 필요한가요? 이건 채용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보육교사 1급 자격증 그리고 보육 현장에서 3년 이상 경력은 기본으로 갖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야근 수당을 받나요? 저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요. 야근 수당은 따로 책정돼서 받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 퇴근 시간은 5시 30분에서 6시입니다. 다음은 초임 교사와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교사와 교사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을까요? 편을 가르지 않는 것. 일단 직장 내 따돌림은 정말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고 교사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초임 때 가장 무엇이 힘드셨나요? 초임 때 1, 2년 차 때는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대학교 시절에 배웠던 이론과 보육 현장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동료 선생님부터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까지 신경 써야 하니 만약에 제가 지금 8년 차의 경험을 가지고 초임으로 돌아간다면 일단은 저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놀이 지원과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을 올바르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공부를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초임 때는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현장에서 힘든 점이 있나요? 일단 저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100% 실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힘들어졌다기보다는 장점? 일단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받고 나서 제 스스로가 정말 많이 변화했어요. 일단 가장 큰 변화라면 먼저 계획했던 월간, 주간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의 관심, 아이들의 놀이,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제 스스로 놀이 환경을 구성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 같아요. 원담임, 투담임 장단점이 있을까요? 원담임이라면 모든 걸 혼자서 해야겠죠. 일단 서류, 환경 구성, 놀이 준비. 그리고 투담임이라면 각자 조율해서 업무량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투담임의 가장 큰 단점, 1년을 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짝꿍 선생님과 틀어지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라면 이제 정말 힘들겠죠. 1년을 버텨야 하니까요. 원담임, 투담임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 교사분들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점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이 정말 많이 달라요. 일단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배우려고 하고 또 궁금한 점은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배우고자 하는 열정, 이런 자세가 보인다면 더더더 알려주고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원, 우리 반,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부모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동료 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보러 갑니다. 예상 질문이나 입고 가야 할 의상이 정해져 있을까요? 원장님마다 일단 추구하는 교사상이 다르니까 원장님께서 하는 질문도 다양하고 다르겠죠. 일단 면접 전에 나는 어떤 교사인지, 내가 여기 취직을 해서 반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원장님께서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좀 전달하면 좋겠죠. 그리고 면접 때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미소와 함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게 유지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면접 의상은 뭐 정장, 원피스 이런 걸 떠나서 캐주얼보다는 밝은 톤의 단정한 복장이 조금 화사한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면 무시를 많이 당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보조교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교사분들입니다. 전혀 무시하거나
뭐 하대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취업 전 미리 공부해 놓으면 좋은 컴퓨터 자격증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한글 정도는 익숙하게 다루시는 게 이제 원에서 하는 업무를 할 때 유용하고요. 요즘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어플들도 이런 활동이나 아이들 뭐 사진 정리할 때 많이 활용하니까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립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사립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지원해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겠죠.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라 하면 국공립은 교사 급여를 호봉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은 급여를 호봉으로 책정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급여겠죠. 다음은 교사 관련 질문입니다. 유아와 유아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먼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개입해서 해결해 주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뭐 사과와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같은 상황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아이들 스스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준비할 때 참고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저는 키드키즈, 펜포, 꼬망새, 구글, 핀터레스트,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요. 올해는 책자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교육 프로그램 책이랑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중간관리자. 말 그대로 교사와 원의 중간 입장에 있는 거겠죠? 교사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원장님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운영자의 입장에 서서 교사들에게 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자리겠죠? 중간 관리자는 교사 편도 서야 하지만 운영자, 원장님의 입장에도 서서 잘 조율해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교사 간의 갈등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교사 간 개인 문제인지 또는 이런 업무와 관련된 문제인지, 그리고 교사들끼리 대화로 풀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면 원감, 주임 교사 또는 원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게 좋겠죠? 원을 차리실 생각이 있나요? 저는 원을 차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목표지만 이제 원을 차리려면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차리고 싶은 생각보다는 일단 운영을 목표로, 원장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소통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소통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겠죠. 대면 상담, 전화 상담, 그리고 알림장. 일단 등하원 지도시 부모님을 뵈면 반갑게 인사를 항상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화로 소통하는 편입니다. 전화 상담은 학습, 식습관, 교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 드리기도 하고, 저는 전화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아요. 일단 전달할 내용만 전달 드리고요. 먼저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 그날 있었던 아이의 특별한 상황, 사건, 일상에 대해 전달하고 일단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다음은 놀이 수업 준비에 대한 질문인데요. 수업 준비 영감은 어디에서 받는지. 수업 자료는 저도 유아교육 사이트, 키드키즈, 꼬망새, 펜포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교육 프로그램 책자랑 SNS 그리고 구글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글 수 가리키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6세 후반, 7세가 되면 학부모님들께서 한글 수 학습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시죠. 일단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1학기 부모 상담 때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요. 학습에 많은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한글 수는 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는 칸 공책으로 알림장 쓰기 주 3, 4회 정도 하고요. 2학기부터는 받아쓰기 주 1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원에 들어온 교재나
놀이 주제에 맞는 활동지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준 차이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학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한글수 활동지, 가정학습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진행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옆에서 조금 더 도와주기도 하고요. 다음은 보육교사 서류 업무 관련 질문입니다. 보육교사 서류가 많나요? 기본적으로 보육일지, 관찰일지, 상담일지, 그 외 개인 담당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일단 서류가 많기도 하지만 서류를 할 시간이 부족해요. 일단 아이들이 하원하고 난 후에 서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퇴근 후에 서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놀이 중심 계획안을 작성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포천시에서 놀이 중심 일지 양식을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장짜리 놀이 중심 보육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평가제 때 바쁜가요? 저는 평가제는 치르지 않았고 평가 인증을 준비했었는데 서류, 환경 구성, 안전 이런 걸 준비하면서 야근 및 잔업을 좀 꽤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바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지가 간소화되었나요?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에 일지가 한 장만 나옵니다. 일지에 하루 일과, 그리고 놀이 실행, 놀이 지원, 그리고 평가가 들어가서 한 장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일지, 관찰일지 잘 쓰는 요령이 있을까요? 보육일지는 주말에 몰아서, 그리고 관찰일지는 분기별로 몰아서 쓰는 게 이 직업 국민 룰이죠. 일단 밀리지 않아야 하는데 보육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 말고도 서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도 많고요. 밀려도 작성하기 편하려면 일단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놀이 상황, 아이들의 대화, 일단 포인트만 쏙쏙쏙쏙 수첩에 간략하게 적어만 놓아도 시간이 지나서 이 기록한 걸 보면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첩에 기록을 해놓은 걸 토대로 보육일지든 관찰일지든 조금 밀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유튜브 관련 질문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일단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게 2019년도였을 거예요. 일단 그전에는 유튜브를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 취향에 맞는 영상은 일상 브이로그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좋아하는 채널이 생겼고 그게 강과장님 유튜브와 그리고 남자 보육교사로 저보다 먼저 채널을 운영하셨던 울릉보이님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나도 한번 브이로그 찍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2019년 12월에 일단 보육교사 일상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죠.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브이로그에는 일단 얼굴이 나오면 박제가 돼서 브이로그 영상에는 제가 얼굴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가끔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제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와 일 병행의 단점, 일단 초반에는 편집하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한 10시간 정도? 그래서 거의 주말 하루 아니면 평일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유튜브 촬영 과정과 편집 시간. 촬영 과정은 단순합니다. 아침 식사, 출근길, 어린이집 일상, 퇴근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편집 과정을 말씀드리면 대본 작성이 가장 오래 걸려요. 1시간 30분 정도 영상을 보면서 대본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이 녹음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에는 자막 생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30분이면 10분짜리 분량이 편집이 끝나고요. 그래서 토탈 음악까지 다 넣어서 브이로그 기준으로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남자 보육교사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남자 보육교사를 현장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남자 보육교사여서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초임 때는 작은 실수도 제 스스로가 크게 받아들였어요. 심적으로 그리고 스트레스랑 압박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지? 남자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과 학기 초 상담을 하면 아직도 그 부분은 아직도 존재해요. 남자 선생님은 처음이라서 저희 아이가
남자 선생님은 처음이라 조금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듣죠. 뭐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이런 처음 접하는 남자 보육교사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도 조금은 첫인상, 이런 첫 만남에서 다가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보육교사라고 소개하면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와, 나 진짜 처음 봐요. 잘 어울리는데요? 나중에 결혼하면 애기 잘 키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찐 반응입니다. 손유이도 하시나요? 그럼요. 저도 손유이 많이 합니다. 개미가 엄마 심부름 간다. 이것도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초록초록 나무에 빨강 사과가 따닥 많이 열렸네. 한 개만 다양한 손유이를 다 습득하고 있습니다. 포천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이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는 아니고 농담이고요. 이 시기가 조금 잠잠해진다면 미리 연락만 주신다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시간 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진학하며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이 있을까요? 좋았던 점,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남자들이 워낙 없다 보니 청일점,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교수님들께도 남자 선생님, 남자 대우 아닌 대우를 조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안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은 일단 저희가 군대를 가니까, 군대를 가서 이제 복학을 하면 기존에 있던 동기들이 다 졸업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됐는데, 또 어린 새내기들과 군대를 다녀온 이 아재와 좀 친해지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 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전보다 교사에 대한 처우나 현장 상황이 정말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시선, 이런 사회적 편견, 그것 때문에 보육교사라는 꿈을 버리지 마시고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질문입니다. 환경 구성할 때 재료를 원해서 지원해 주나요? 당연히 원해서 있는 물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원장님, 원감 선생님께 보고 후에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환경 구성 시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타카를 주로 사용하고요. 꼬꼬핀이나 철제 네트도 많이 사용해 보았지만 팡팡 벽면에 싸주면 고정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타카심은 재침기라는 도구가 있는데 쉽게 빠지고 제거가 됩니다. 교구도 제작을 하나요? 원마다 다릅니다. 교구를 월 1회, 주 1회 제작하세요, 이렇게 하는 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정해진 건 없지만 교사가 필요에 따라 요리를 지원하는데 내가 만들어야 될 교구다, 이런 시판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될 교구이다 라면 교구 제작도 교사의 업무 중에 하나겠죠.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반 운영에 따라서 교사가 제작할 수도 있어요. 2020년 졸업식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일단 졸업식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참여하시지 못한다면 비대면, 줌을 통한 영상 졸업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임용고시를 봐야 보육교사가 되는지, 아니요,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고요. 학점은행제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성적이 몇 등급 나와야 유아교육과를 진학할 수 있나요? 이건 학교마다 필요한 성적이 다르겠죠. 임용고시 준비가 어려운지, 1차 시험, 2차 수업 실현, 그리고 채용 인원이 많지 않아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시잖아요. 어려운 시험입니다. 남자 보육교사 두 번째 Q&A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는데 혹시 제가 빠뜨린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Q&A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브이로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